6단원 동물의 에너지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물에 관한 기초적인 그 구성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크게 세포, 조직, 기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물이랑 동물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먼저 그 기본적인 개념 세 가지만 준비했고요.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분류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화면에서 보도록 하고, 공통적인 부분을 보자면 먼저 세포, 조직, 기관 중에 세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세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작은. 그럼 이제 조직은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묶어서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어디 있는 세포냐에 따라서 세포의 이름도 달라지겠고 조직의 이름도 달라지겠죠.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러한 조직들이 또 모여서 특수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세포, 조직, 기관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동물과 식물에서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조직, 기관에서 이러한 기관들이 또 모여서 커다란 또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기관계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나의 몸뚱아리, 개체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소화 쪽을 예로 들어본다면 소화기관, 뭐 예를 들어서 위를 예를 들어볼게요. 위에 있는 세포들이 모여서 위의 근육을 조직하게 되면서 위라는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 위, 소장, 대장 이런 다른 소화에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소화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숨도 쉬어야 되고 배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역할들을 하는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 그럼 식물의 경우는 어떻느냐? 식물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것까지는 단계가 동물과 똑같아요. 세포, 조직이니까. 근데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먼저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아까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 그룹이라고 했는데, 얘네가 또 이제 비슷하게 모여서 덩어리를 이룬 것을 조직계라고 구분을 하고요. 이걸 이제 이파리로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식물의 이파리에 있는 세포는 이제 껍데기에 있는 표피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피에 있는 세포들이 모여서 표피의 조직을 이루겠고, 그런 표피 조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여서 표피 조직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표피 조직이 덩어리가 된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표피 조직계와 또 여러 가지 세포, 또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 잎이라는 기관을 만들고요. 요 이파리, 줄기, 뿌리, 꽃, 열매 등에서 하나의 식물을 이루는 개체가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식물과 동물에서의 구성 단계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들 세포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래요?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세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마 교과서에서도 이런 그림을 사용하고 있고, 뭐 여러분이 직접 초등학교 때 양파세포나 여러 가지 세포를 본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현미경 같이 자세하게 들여다봐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아주 눈에 잘 보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언제 먹어봤을까? 생각보다 자주 먹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포, 정답은 바로 달걀입니다. 네, 아마 많은 친구들이 달걀이 하나의 세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텐데요. 이 달걀뿐만 아니라 뭐 타조알, 코끼리 알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하나의 세포예요. 그래서 코끼리 알로 따지면 그게 아마 그 양으로 따졌을 때
7리터 정도가 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양을 가진 부피라도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볼 수 있으면서 친숙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달걀입니다. 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달걀 잘 보셨죠? 우리가 앞에 있는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때 혹시나 양파 표피 세포를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도 아마 생각을 했을 때 세포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주 작아서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없구나 라고 하지만 현미경을 이용하지 않고도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세포가 있다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그림에서는 소화기관의 이미지를 봤는데 그 소화계 말고는 또 이제 어떤 개들이 있는지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개들을 먼저 토의해보기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물의 기관계는 어떤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하는 데 필요한 장기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소화계네요. 지금 보면 뭐 입부터 해서 식도, 그 다음에 간, 이게 의문의 장기가 하나 있네. 그리고 꼬불꼬불꼬불한 대장, 소장이 이루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요거 본인의 발 사이즈만한 근육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꿈지럭꿈지럭 음식을 으깨 줘야만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서 영양소들이 잘 흡수해 줄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입에서 저작 활동이 먼저 일어나긴 하는데 입이 잘 음식물을 쪼개주지 않았을 때 이 기관에서 더 열심히 음식물을 잘게 쪼개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이 많이 필요해져요.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음식이 덩어리째 이 기관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가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넘어서 딱 멈춰버려. 딱 음식이 딱 정지해버려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은 그 딱 정체된 상황, 체했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 기관은 어딜까요? 이따가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계 먼저 가볼게요.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에 심장, 선생님 여기 심장이 사람 몸통 가운데 있나요? 왼쪽 가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왼쪽에 있긴 한데 사실은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거의 가운데 있는데 살짝 왼쪽에 치우친 정도지 왼쪽 가슴에 있을 정도로 왼쪽이 치우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지금 가운데에 거의 있다시피 보이는 것이 심장이고요. 심장에서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과 막 이렇게 라인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순환계를 이루는 게, 내가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네, 이 지금 의문의 장기, 우리 몸통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왼쪽 가슴에 있다고 오해받는 그 장기, 그 장기 이름이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호흡계입니다. 숨을 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입과 코가 연결되어서 두 짝, 우리 몸의 흉통, 갈비뼈 안쪽 양쪽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두 개의 기관, 장기 무엇인가? 요거 우리 친숙한 장기이긴 한데 가끔 담백곽 사진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요거 순대 먹을 때 추가해서 먹을 수도 있죠. 네,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배설계에서는 지금 보면 역시나 이 소흡계에서 볼 수 있는 한 쌍의 장기 말고 우리 몸통 중앙쯤에 있는 또 콩 모양의 그 장기가 하나 있네요. 콩 모양인가 판 모양인가 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판 모양인가요? 콩 모양인가요? 엄청 힌트를 줬네. 그래서 이 지금 콩 모양인지 판 모양인지 모를 이 장기가 지금 우리 몸 쪽에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와서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의문의 장기, 먼저 이름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계에 해당하는 이 발 사이즈와 유사한 근육으로 이루어져서 음식의 저작 활동, 음식 으깨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 기관이 바로 위고요. 순환계에서 이 혈관을 따라 혈액을 돌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바로 심장,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서 뭐 심장이 없어 뭐 이런 노래 있는데 심장이 없으면 죽겠죠, 그렇죠? 그만큼 뭐 죽을 정도 힘들겠다 뭐 그런 내용의 노래겠죠? 들으나 마나. 네, 호흡계로 넘어가면 우리 몸 쪽에 양쪽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흉통에 들어있는 한 쌍의 기관 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돼지 먹을 때 보통 돼지 먹을 때 순대 먹을 때 뭐 허파 추가해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허파가 폐예요.
네, 배설계에서 콩 모양, 팥 모양을 콩팥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색깔이랑 모양을 이용해서 콩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콩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허리 뒷짐 지듯이 딱 허리 뒤에 놨을 때 그때 그 위치가 바로 콩팥의 위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화계의 이 지금 복부에서 앞면에는 소장과 대장과 이 위와 간이 있다면 뒷면에 그 뒷면에 콩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광, 우리 화장실 급하게 가고 싶을 때 방광이 터질 것 같아 그런 얘기 쓰죠, 그렇죠? 이게 오줌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방광, 오줌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면 먼저 소화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요. 이 소화가 잘게 으깨진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소화계, 소화기관들의 역할이고요. 순환기관, 순환계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심장이 피를 돌려주면 그 혈액이 혈관을 따라서 우리 온몸을 돌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계의 역할. 호흡계의 역할은 우리가 체내로 산소를 주로 받아들이고 체외로 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내는 그것도 생명활동의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 마지막 배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를 하고 나서 다 남은 찌꺼기들을 액체 형태든지 아니면 대변을 고체라고 해야 될까요? 고체는 아닌데 반고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변 같은 경우나 소변 같은 이렇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이 바로 배설계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4개의 계 중에 지금 하나도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 없는 계가 있나요? 시스템이? 없죠. 사람 밥 먹고 소화 안 되면 죽어요. 체해도 죽을 것처럼 아프거든요. 또 흡수가 안 되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겠죠. 순환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혈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죽겠죠. 호흡계, 숨 못 쉬면 어떻게 될까? 죽겠죠. 배설계, 몸에서 아까 음식물 다 먹었는데 못 살면 어떻게 될까? 죽겠죠. 결론 넷 중에 하나만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하나의 기관 장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장기와 여러 개의 이런 계들이 이루어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는 장기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